모니터에서 본 게 프린터에서 색깔이 달라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줘야죠. 강사가 해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모니터하고 프린트 된 거는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르냐? 얘가 색을 재현하는 방법과 프린터가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CMS 강의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온 세상의 색깔은 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자, 여기 색깔이 하나 있어요. 제 옷 색깔을 봅시다. 이 색깔을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는지 아실 방법이 있나요? 사람 눈이 색깔을 어떻게 읽냐 하면요, 사람에는 망막이 있죠. 망막에는 시신경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시신경 세포가 재밌게도 우리가 아는 이렇게 픽셀라이즈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픽셀을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가운데 부분은 색깔과 형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변부에는 색깔은 읽을 수 없지만 형태를 읽을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신경 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아무것도 읽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그걸 망막에 맺힌 그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가운데 시꺼먼 점이 하나 있고요, 큰 원형으로 색깔이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테두리에는 색깔 없는 형태의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 눈은 어떻게 돼 있냐? 이 시신경이 뇌에 연결돼 가지고 뇌가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인식해요. 어떻게? 내 눈이 계속 동공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못 느끼지만. 그런데 시신경 세포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색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달라요. 이거 자주색이잖아. 예, 왜? 난 어릴 때부터 이걸 자주색이라고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자주색일까요? 옆 사람도 내가 보는 색깔과 동일하게 보고 있을까요? 몰라요. 생명도 색깔은 정확히 구별해요. 몇몇 색깔만 구별 못하는 거예요. 색약도 대부분의 색깔들을 다 구별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몇몇 색깔만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마다 자기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장비의 모든 장비들은 장비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 이유는 장비마다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모니터의 구조예요. 모니터에서 TFT LCD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색을 재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끝쪽에서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쏴요. 얘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빛이에요. 그러면 이미지의 형태를 못 만들잖아요. 중간에 요 LCD라고 하는 액정층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빛을 가리는 거예요. 특정 부분은 가리고 특정 부분은 더 투과시키고,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형태만 만들면 블랙 앤 화이트잖아.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필터를 다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각각 셀마다 색깔을 얼마만큼 넣을지를 뒤에 나오는 액정으로 투과율을 조절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져요. 흰색이에요, 저게. 저게 흰색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여요. 사람 눈의 해상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색깔이 섞여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필터가 문제예요. 필터가 기술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서 나와요. 그리고 뒤에 백라이트도 아주 정밀하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얘가 계속 일정한 색깔이 나오면 좋은데 저놈의 필터가 수명이 있어요. 모든 색깔을 가지는 물체는 색이 바래요. 그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르게 움직여요. 하나는 자외선에 의한 거, 하나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자외선에 의한 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먼저 사라져요. RGB 세 개로 나눈다 그러면 빨간색이 먼저 발해서 다운색으로 바뀌어요. 온도하고 습도가 관여하는 거는 주로 파란색과 녹색의 영향을 많이 줘요. 가족 앨범 찍으면 가족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앨범용 조그만 사진도 찍죠. 그래서 앨범에 잘 넣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가족 사진은 크게 해서 거실에 걸어놔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딱 꺼내서 두 개 비교해보면 거실에 있는 거는 푸르딩딩해져 있고요, 책꽂이에 꽂아 있는 거는 붉고딩딩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바라는데 어떻게 바랄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모니터를 햇빛에 잘 비치는 데다 내놓고 써요. 안 쓰고 있어도 쟤는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불구스름하게 모니터가 바뀌어요. 그리고 역으로 잘 난 쌓아둘 거야. 잘 쌓아뒀어. 빛 안 들어가게 잘 쌓아두고 쓸 때만 잠깐 썼어. 근데 쓰면은 열이 나죠. 저기서 열이 나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뒤에 있는 투명한 판이 누리끼리해져서 누렇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안에 조명을 CCFA라고 해서 형광등을 썼거든요. 형광등은 자외선이 나와요. 요즘은 LED를 쓰기 때문에 LED는 자외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누렇게 되는 일은 적지만 이 필터의 데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잘 쌓아두면 푸르딩딩해져요. 그래서 모니터를 일정한 색깔로 유지시켜 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게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CMS에서 칼리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니터 공장에서 잘 만들어서 나왔는데 왜 색깔이 표준이 아니에요? 색깔이 표준이에요. 처음 나온 건. 바보가 아니고서야 표준 아닌 모니터를 팔겠어요? 안 팔릴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라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가 그 색깔을 측정해서 기준점을 잡아놓고 한 달 뒤에도 똑같이 색이 나오도록, 2달 뒤에도 똑같은 색이 나오도록, 6개월 뒤에도 똑같은 색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내가 작업할 때 내 모니터를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성능이나 모니터의 능력은 실제로 얼마만큼 정밀하게 색을 재현하느냐가 아니라 그 색깔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모니터의 성능에 가까워요.